자, 여름 4, 5, 미월 개수 들어가겠습니다. 개수일 것 같으면은 수기 때문에 자오묘유를 우리가 봤을 때 요 자를 봐야 된다 그랬죠? 네. 수가 수를 봐서 자수를. 그래서 반식의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노과 명사묘 절대양 생묘대. 예. 그러면 요렇게 갔을 때 내가 이 4, 5, 미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게 화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어. 그러면 화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최고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수요. 그러면 개수가 수왕절에 태어났으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화죠. 그런데 실은 화보다도 수가 더 많으면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예, 무토요. 그런 식으로 수와 화는 항상 수왕절하고 화왕절은 항상 같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이때는 목이 싹이 터서 무성하게 커가지고 이게 목의 입장으로 봐서는 최전성기라 자기가 가장 번성하게 자랄 때이요. 그러니까 수가 또 필요해요. 조루도 필요하고 생명체 목을 기를 때도 수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개수가 약해지기 쉬우니까 경금이라든지 신금이라든지 인성이 꼭 필요해 또. 그래서 금생수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금이 저 인성이니까 수원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수의 근원을 갖는 것이 금이니까 금인성을 그렇게 길하게 쓰더라. 그 다음에 무기술미 이게 전부 다 개수 입장으로 봐서는 기토도 토국수 하는 거니까. 그래서 토는 안 좋다. 진축토 빼놓고는. 그래서 이건 다 나쁜 것이고 개수 뿌리가 있으면 좋은데 수의 뿌리가 해자가 수죠. 그 다음에 신이 임수가 있으니까 신중에 임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진축인데 이런 것보다도 진축 습토가 개수의 뿌리로서는 더 좋다. 저거는 무엇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요. 화기도 흡수해주면서 뿌리도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름 개수가 화왕절인데 내 개수가 좀 신왕해야 좋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개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할 때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임수나 개수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면 여름 개수가 조후가 잘 되면 우리가 임수 때도 이 얘기를 했죠. 네. 생태계 보존한다, 식수로 쓴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죠? 발전, 관광레저, 그 다음에 운송. 이런 여러 가지 개수가 결국은 임수의 근원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덕이 있고 활인지명이 될 수 있는데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힘이 강력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이 광합성을 할 때, 목이 잘 자랄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벌이 병화를 봐서 개수가 이게 생명체를 잘 길러, 이게 만물이 잘 길러진다는 건데 이럴 때가 이게 우리가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름 개수가 경금인성이 필요한데 경금인성이 수원지 역할을 해. 그러면 이게 인성이니까 누구 덕이 있는 거요? 부모 덕이 있고 공부해서 성공하는 운이고. 자, 이게 마르지 않는 샘물인데 여름 개수가 신약함을 가장 꺼린다. 자기 역할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뿌리가 진축토가 되고 이게 가장 강하고 그 다음 해자신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자고요. 해자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신자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합과 삼합이 이 내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임무가 있고 역할이 있고 어디 가나 환영받고 그리고 저 활인지명도 될 수 있고 덕을 쌓는 그런 구조가 된다. 자, 여름 개수가 이게 정화라든지 오화라든지 이게 열기죠. 그 다음에 이게 다 개수를 틀어막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수가 증발을 해요. 수증기가 돼버려. 그래서 공중으로 날아가고 없어져 버려. 그렇게 하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수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 그렇게 하고 길신습토를 제거해 줘 버려. 요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길신이 진하고 축토인데 진술충, 충미충해서 충에서 없어지고 만약에 이것은 정계충에서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게 화요. 이거 화는 돈이요. 수국화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토는 이 토들이 토국수 해가지고 관이라고. 그러면 재와 관이 둘 다 흉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재관이 쌍으로 좋은 것을 저희가 뭐라 그랬죠? 그런데 이거 재관이 쌍으로 나빠.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재관 쌍추라고 하면 돼요. 이거 뭐 어려울 것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손해를 봐. 재물에 관해서 손해를 본다거나 구설 시비가 끊이지 않아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어. 이런 쪽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하자. 그러면 여름 개수가 병정을 봐가지고 인옷을 화국이 됐어. 그러면 이거 화가 엄청난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 그래서 이런 사주는 옛날에는 스님 사주라고 그랬는데 왜 꼭 스님 사주만이냐는 얘기요. 이게 밝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이게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 역할이 있더라 그거요. 스님, 수도인, 성직자,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애쓰는 사제단. 이게 개수인데 개수의 입장으로 봐서는 경금인성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임수도 쓴다 그거요. 내 힘이 됐어. 그렇게 하고 이건 다 병이요. 그러면 이건 병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무엇도 있어요? 이게 약도 이렇게 많아. 넉넉해. 그러면 병도 크고 약도 있어. 북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능력 있고 수완 있고 이런 분들이 북이격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쳐다볼 것이 사회생활은 굉장히 좋아. 큰 명성을 얻거나 지도자의 역할을 하거나 사업체를 일으켜서 명망 있는 기업가요. 그렇게 하고 굉장히 인기도가 높은 정치인이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그분 바빠요, 안 바빠요? 그러면 가정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등한시 되지 않도록 최대한 힘쓰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름 개수가 진축도를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생명력이 이게 이 개수가 질긴 거라고요. 이건 금방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이런 건. 그러면 지조가 있고 근면하거나 끈기가 있고 대개 이런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착해. 그리고 불구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식복이 있어. 그렇게 하고 토국수 돼서 관인데 관이 좋으면은 이제 부부궁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진중에 을목이 있으면 자식이요. 자식궁도 좋아. 부부합하고 이런 사람들의 관운도 있고. 그래서 여름 개수가 목을 키우는 환경이면 이게 결론입니다. 이건 꼭 개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주든지 덕의 한기가 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나 능력이나 자기관리나 사회적 지명도나 부부궁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목이 다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게요. 자, 그러면 개수가 4월에
다치 무경병. 무병병. 네. 개수가 가장 바라는 것이 사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밝음을 항상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산다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그러면은 이것은 수고 이게 화인데 이게 수화기제를 이루어. 수화계지를 이루어서 목을 이루는 구조가 되면은 이건 최고 일주가 된다고요. 그래서 활명수 역할을 하고 이게 만물을 길러주는 건데 이게 목이 살아야지 다른 것도 같이 살아.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머리도 총명하고 넘치는 에너지가 있고 왕성한 활동력을 해서 입신양명한다 그랬어요. 그 입신양명한다는 얘기는 정관이나 정제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정관이나 정제가 좋으면 재관이 좋다는 얘기예요. 재관이 좋으면 이건 재관쌍미네. 자, 그럼 이 병화는 재성이 이게 천을귀인이라 요게. 그래서 계산은 천을귀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이건 전관이고 개수가 신왕해야 좋다 그랬어. 이게 관이니까 고위직이나 자녀복이고 이건 금생수를 해주는 거니까 경신신유금은 이게 길한 거고 이게 부모복이라든지 공부운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돈복도 있고 처복 이런 분들이 현모양처라고 이게 그러면 이 계사일주가 천월귀인에다가 재관이 쌍미를 이루었다고. 그러게 이게 재관 쌍미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저희가 정정정이죠. 이 정정정 됐을 때 사람이 빤듯하다는 얘기지. 이게 너무 빤듯해서 탈이라 이게 망설임이 있다든지 어떤 일을 이게 쫙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약하든지 그런 단점은 어쩔 수 없이 있다 이게. 그리고 좀 예민하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입신양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주가 되는 거지. 근데 4월이니까 그렇지 개사 일주 얘기예요. 지금은 이게 개수가 4월 달이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개수가 4월 달이에요. 지금 이게 3대의 신약이 되지. 여기는 뭐가 들어? 여기는 뭐 들어? 통관수가 꼭 필요하거든. 4월 달에 목이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가 조금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병화하고 수 5월이면 이제 화제왕울로 들어갔죠. 화제왕울로 들어갔을 때 이게 수국화에서 정제요. 그러면 5월이니까 가장 더운 때니까 이게 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임수도 필요해요. 원래 개수 입장에서는 임수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할 때는 내가 배고플 때는 엄마 젖이면 어떻고 유모 젖이면 어떠냐 그거요. 먹어야 살죠. 그게 임수도 쓴다 그거지. 이게 토국수에서 평관인데 이게 토국수 한다지만은 이 병화 정화가 요짝으로 솔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을 지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게 정화는 편지요. 그럼 편지면은 정화가 5월에 오화에 뿌리를 둬가지고 천지가 아주 조열해. 그러니까 먼저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축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화가 유금을 보면은 유금은 오화가 가장 무서워요. 왜 유금의 오화가 가장 무서워요? 녹으니까 잘못하면은 이 보석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화하고 신금하고 관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 얘기할 때 오유파락을 하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거라. 그러면은 개수가 5월일 때는 개축일주가 최고로 좋다 그거예요. 왜 개축일주가 최고로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5월에 오화의 뜨거움을 축토가 흡수를 해야. 그리고 개수 있으면 개수 내가 힘을 받아.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자고요. 5월 달에 개수라.
이게 이대육 태역사주죠. 여기서는 뭐가 병이 된 거예요? 요게 전부 다 병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병되고 이것도 병되지만 5월달은 어쩔 수 없지만 오화가 더 큰 병이에요. 무술권토가 더 큰 병이에요. 무술권토가 더 큰 병이에요. 자, 그러면은 약을 천간에다 넣는 게 더 좋아요? 지지에다 넣는 게 더 좋아요? 목을 넣어줄 때 천간이 좋아요? 지지가 좋아요? 천간에다. 이거 잘못하면 목 여기다 넣으면 목생만 한 번 더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무토가 두 개 있으니까 목을 넣으면 여기다 넣어야죠. 그 다음에 지지에다가 내가 약하니까 2대6 태약사주인데 약하니까 여기다가 금을 넣어주느냐, 금생수를 해줘야 금을 넣어주느냐, 수를 넣어주느냐, 금이 더 좋으냐, 수가 더 좋으냐, 이 문제예요. 어떤 것이 더 좋아요? 그렇죠. 여기 금이 더 좋습니다. 자, 금이 더 좋은 이유가 금생수, 수생목도 되지만 많은 토를 좀 설기시킨다고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수의 근원을 갖는 게 더 좋아요. 그렇다고 수를 넣는 게 제가 생각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수운에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도 수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월이요. 우리가 일주가, 이것은 미월인데 미월이 아니고 일주가 개미라고 생각해도요, 이것은 조금 숨막혀. 이게 미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중에 정월기가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이제 수국화에서 편제인데 이 편제가 이렇게 있으면 돈을 보는 그 감각이 남보다 조금 뛰어나. 이게 무슨 얘기냐? 현실 감각을 보는 눈이 좀 뛰어나다 그 얘기지.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편재운이 들어온다거나 재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쪽에 관심이 있어? 돈 쪽에. 그래서 일찌감치 귀동량이라도 주식이 어떻고 이렇게 돈 씀씀이가 아주 알더라고.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돼요. 그런 애들 참 많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을목은 수생목에서 식신인데 열토 속에 피는 꽃이면 뭐예요? 선인장. 선인장이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사막에 이라크나 이란에 그렇게 사막지대가 많은데 그 사막지대 아래에 지하에서 사는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들 혹시 생활 보셨어요? 사막 아래에 마을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들 자연은 참 묘해가지고 그 아래 물이 흘러요. 그래서 마을이 들어서는 곳이 그렇게들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사막의 오아시스지. 요게 제가 보기에는 기토거든요. 여기 사막 속에 이게 기토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마을이 생기는 거라. 어떤 때 보면은요, 그런 사막지대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무들이 크고 있는 거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재생관을 한다. 화생토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을목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식신생재를 해가지고 목생화, 화생토, 식신생재, 재생관 되는 거예요. 그 관이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는 직장운이 있다는 얘기지. 명예도 있는 거고. 그럼 사업으로 재니까 사업으로 성공해가지고 을목이 평관기토에 뿌리를 내려. 그렇게 권력과 명예를 얻는 거예요. 이게 관을 얻는 거라고. 재도 없고 관도 없고. 이게 식신재살이라. 다같이 식신재살. 네. 그러면 이럴 때는 돈보다 명예를 추구하면 돈이 따라요. 외룬관이 이 구조만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좀 추해질 수 있죠. 남의 눈에도 추하게 보일 때가 많아. 너무 돈 하면. 그런데 명예를 지키다 보면 자동적으로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추구를 하자. 그래서 미월 개수는 이게 증발하기가 쉬워요. 미월의 개수는. 그래서 개수가
신왕암이 좋다.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여름 개수가 신약했는데 갑하고 병하고 있고 해묘미가 돼가지고 이게 목국이 미월에 해묘미 목국 돼가지고 이게 힘을 하나도 못 써. 그러면 힘을 하나도 못 쓰면은 이게 무엇으로 따라가야 돼요? 해묘미 목국이니까 이게 목이 잘 자라고 이게 목으로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수생목해서 내 아래로 따라가니까 내 아래 자손으로 따라가니까 종합격이 돼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목종, 목체. 그럼 뭐예요? 목이 용신이라. 그러면 무엇만 병이요? 금이 병인데 금이 병이 안 되는 것이 원국에 수가 있으면은 금생수 수생목에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너무 약할 때는 따라가는 게 좋은데 그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원국에 수 없으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아우나 장명에서 수를 넣어줘야 돼요. 꼭. 그러면은 목으로 종할 때는 병화가 목을 길러줘요. 그리고 무토가 이제 전체적으로 목 기운이라 그러면 목이 자기가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병화하고 무토가 필요한 거라고. 병화는 뭐 어떻게 한다? 목을 기르고 목을 기르면은 요거 자체가 돈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무토는 목이 살 집이니까 커다란 살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살림이 조성되는 거라고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좋은 국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요거 보자고요. 자, 금생수 해가지고 2대6 태약사주예요. 과연 태약사주인가요? 태약사주가, 그래, 맞아요. 태약사주가 안 됐어요. 왜 태약사주가 안 됐어요? 진토, 축토. 이게 개수의 다 힘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태약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 무엇이 들어갔으면 좋겠나. 이제 수가 신약하니까 당연히 금수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금이 어디에 들어가고 수가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으냐, 이제 그 문제만 남았는 거지. 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위에 수. 아래에 뭐가 들어가야 돼? 왜 아래 금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여기 있는 많은 토가 토생금에서 설기도 하면서 금생수를 해주라는 얘기지. 이게 한결 더 좋을 거예요. 금수보다도 수금이 더 좋아. 그런데 나는 금수를 쓰고 싶어. 그럼 금수를 쓰세요. 그거 틀린 건 아니잖아요.